지금 9.19 군사합의 파기한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윤석열이 왜 대통령을 하면 안 되는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평화 관리라고 하는 것은 대가리 속에 일도 없는 어떻게든지 핑계를 잡아가지고 대한민국 사회의 불안한 요소로 이제 북풍을 써먹을 거냐. 사실은 이게 지금 총선용이라고 보는 게 가장 적절한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정찰 위성을 쏘기도 전부터 니들 쏘면 이때부터 이제 파기한다 해서 사실상 부분 파기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파기하고 북한도 사실상 파기해서 9.19 군사합의 어떻게 만든 합의인데 왜냐하면 대한민국 70년 넘는 그 정부 수립 이래 정말 엄청난 사건을 또 엄청난 사건 만든 거예요. 그냥 좀 쉽게 표현해서 미친놈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그게 이제 그 거짓말로 뭔가 프레임화 시켜가지고 북한이 계속 도발하니까 군사합의를 어겼으니까 우리가 파기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첫 번째 북한 위성 발사하고 9.19 군사합의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쉽게. 유엔이 북한이 핵을 만드니까 쟤들 지금 핵 가지면 안 되는 거잖아 라고 핵 가진 놈들이 징계를 한 거야. 일반 정당으로 보면 징계를 한 거예요. 너 당원권 정지, 연구 정지 이런 거예요. 당사 들어오지도 말고 민주당 당원 행세하지 말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징계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징계가 내 징계를 받겠습니다가 아닐 거 아니야. 이미 북한 입장에서는 유엔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풀어줘라고 난리를 치는 게 최근에 북한이 한 핵 개발이란 말이에요. 더 개발하는 거 있지. 핵물질만 개발한 게 아니라 미국으로 미사일 날려보내는까지 개발을 해서 탄도미사일 쏘고 대륙간 뭐 저거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북이 위성 발사를 했더니 북 위성 발사는 유엔 제재사항 맞아요. 하늘로 직각으로 쏘거나 멀리 쏘거나 똑같은 기술이기 때문에 개발하지 말라라고 유엔이 제재로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저거는 분명히 그래서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정찰위성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올렸고 북한의 그 주장에 의하면 성공했다고 합니다. 근데 군사합의랑 아무 상관없는 거를 끌어와서 지금 이거를 했다. 자, 근데 그 다음 한번 볼게요. 합참작전본부장입니다. 읽어봐요. 9.19 군사 합의에 명시된 해안포의 포문 폐쇄를 매년 100여 회에서 1000여 회씩 위반함으로써 2023년 11월 현재까지 누적된 위반 행위는 약 3,400여 회에 이르고 있다. 저게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북한이 위반했다는 것의 거의 90% 이상이 저거예요. 포문 열었다고. 근데 북한 쪽은 그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바위 안에 들어서 바위를 판 호자 그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습기가 차면 대포가 녹슬어. 그래서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환기시키려고. 저거를 3,400회 위반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문재인 정부 때 그건 위반으로 안 받아들이고 통보를 해줬으니까 야 어떻게 저걸 다 합쳐가지고 3,400회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실제로 남북 군사 합의 이후에 없어진 것들이 있죠.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들이 없어졌고 그다음에 우발적인 군사 충돌들이 그동안 조금씩은 있어 왔는데 그런 것들도 있었다라는 뉴스를 지금까지 봤던 적이 없고 실제로 없었고 NLL 지역에서 항상 또 해군들이 충돌이 좀 있기도 했었는데 그런 뉴스도 없었습니다. 그 9.19 남북 군사 합의 이후에는 그런데 지금 이거를 파기하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벌써부터 가중되고 있고 이런 자그마한 무력적인 충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포문 폐쇄라는 이런 거짓말 거짓말은 아니지만 이런 그런 뭐랄까 과장 이런 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시점이라는 게 되게 묘해요. 마치 이제 얘네들은 자기들 프레임이 북한이 저렇게 도발을 해도 참고 참았다가 마치 파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북한도 대한민국이랑 불가침 조약 맺는 거 사실상 나쁠 게 없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더 나쁠 게 없고 왜냐면은 망한 집 구석하고요. 잘 사는 집이 형제야. 그러면 서로 간에 싸움이 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망한 집 구석에 작은 아들은 잃을 게 없어요. 어차피 망했는데. 근데 잘 사는 집은 이미지가 뭐가 되냐고. 그 형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대한민국이 얻는 손해가 훨씬 크죠.
그건 아셔야 되고요. 특히 군사는 너무너무 비싼 분야예요. 너무너무 비싼 분야고 우리가 쉽게 보는 탱크 한 대 굴러다니는 거 한 대 100억, 비행기 한 대 날아다니는데 한 대 1000억 막 이러잖아요. 사실 그 돈을 아끼면 예를 들어서 뭐 성남의료원이 해마다 적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 대한민국에 1000대 있는 탱크 중에 한 대 값도 안 돼요. 정말로. 서민들 지원하고 노인들 난방비 지원해주고 섬에 연료비 지원해준 거 이거 다 합쳐봐야 하늘에 날아다니는 우리가 이따가 하늘에 비행기 날아간다. 저 비행기 한 대 1000억? 그걸로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 거예요. 평화는 굉장히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유지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게 평화기도 해요. 9.19 군사 합의를 이룸으로써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군사에 들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좋은 거고 북한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인민들 얘네들 밥도 제대로 못 먹잖아요. 그거 밥이라도 먹일 수 있어서 서로 간에 윈윈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갈등과 긴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멍청한 선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살살 달래가지고 서로 윈윈하는 방식을 찾아야 되는데 어차피 마찬가지 손해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익을 보는 것도 한국의 이익이 더 크거든요. 남북 간의 평화가 만들어지면 주식시장부터 투자라 같은 것이 포함을 해보면 그렇죠. 윤석열이가 지금 중국 적대시하는 바람에 경제도 막 엄청 망가졌는데 만약에 전쟁 위험까지 오면은 한국이 잃는 게 훨씬 많다. 이 붕짜자 국회 나와가지고 하는 말 들어보면 저렇게 무식한 애들이 국방부 장관 하나 싶은 거 있고요. 문제는 보수 언론이 윤석열을 가스라이팅하는 거죠. 조선일보 봐봐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가 꼭 필요한 이유라고 계속해서 펌프질을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물론 총선용이긴 하지만 그 윤석열한테 9.19 군사합의 파기해야 된다고 말한 직접적인 당사자는 누구였을까요? 저는 김태효라고 봐요. 김태효는 지금 사실상의 이 윤석열 정권의 완벽한 실세, 김건희를 제외하면 1인자라고 보는데 그 김태효가 그 이번에 영국 따라갔을 때도 보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저게 이제 NSC 여는 장면이에요. 한국에서도 안 열던 NSC 영국 갖고 왜냐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죠. 저 옆에 김태효 앉아 있죠. 저 가운데 있는 지금 안보실장은 조태용은 네. 별거 아무것도 아니고 김태효가 사실상 실세라는 건 뭐 동네 사람 다 하는 얘기고 이렇게 지금 이루어져 있는 거고. 그리고 어제 대결 봤던 거냐면은 9.19 군사합의 왜 파기했어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래요. 그 말 비문이죠. 그렇죠. 저기 약속을 했어. 한국 쪽으로 도발하지 않는다고. 근데 그걸 깨면서 평화를 위해서 9.19 군사합의를 파기했다 그래요. 그건 마치 부시가 이라크를 침략하며 세계 평화를 위해 침략한다는 비슷한 소리죠. 저 말이 평화를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우리 붕짜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런 말은 좀 웃어야 돼. 왜 이렇게 긴장했어? 아니 말이 안 되는 소리라. 아니 정말 이러다가 우리나라에서 국지전이라도 일어날까 봐 겁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신원식은 우리나라가 북진 통일해야 된다, 무력 통일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정말 뭐 하나 잘못 건드려가지고 뭐라도 벌릴까봐 이런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주적을 북한 상대로 했을 때 사실 선거 국면에서 유리하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의 안전보다는 지금 내년 총선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진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국민의힘 관계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물론 북풍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북풍을 불러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긴 한데 정작 북풍 불러와가지고 니들 선거에서 유리했던 적 딱 한 번밖에 없다 사실. 칼기. 예, 87년 칼기 추락 사건 이외에는 정작 북풍 불러와가지고 자기네들이 별로 정치적으로 이득을 본 게 별로 없어요 사실. 물론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워낙 정치적으로 무능하고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외교적으로도 무능하고 모든 게 무능하다 보니까 결국은 할 수 있는 방법이 국민들 선동하기 쉬운 공포를 심어주는 그런 방법을 택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정말 어리석고 멍청한 선택입니다. 사람들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총선용인 건 맞습니다. 다목적 포석이 있겠지만 총선용으로 이렇게 불안감 조성해 놓으면 윤석열을 중도 진보가 찍는 게 아니고 투표장 안 나가려고 하는 보수 세력이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효과예요, 이게. 근데 이게 결국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선거 이기겠다는 거. 내가 어제 이거 딱 자세히 보면서 진짜 얘는 임기 채우게 하면 진짜 대한민국 젖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저께 이게 지금 군사합의 파기하는 뭐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정찰 이성 말고요. 북한이 탄도미사일 쏴버렸잖아요. 그리고 개성공단 뒤로 또는 군사합의 때문에 비무장지대 뒤로 물러났던 그 모든 걸 다 전진 배치하겠다고 나왔어요. 북한이. 모든 군사력을 전진 배치해서 대한민국 쪽으로 바짝 붙이겠다 이런 거예요. 평화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요. 김정은 위원장이 당시에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곳을 보다 훨씬 뒤로 군대를 물림으로써 이제는 남북 간 사이에 군대가 필요 없어 이런 식의 분위기까지 갔었는데 다시 전진 배치하게 만들었고요. 지금 이번에 대한민국 일부 파기했던 게 육지 내 하늘이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군사적 행위 안 한다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군 정찰기가 막 돌아다녀. 북한은 탄도미사일 쐈어. 맞불을 놉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아마 드론을 띄우고 양쪽 다. 드론 띄워가지고 저쪽까지 건너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게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 멍청한 선택이라는 거죠. 북한은 근거리 정찰밖에 못해요. 중거리, 장거리 정찰 못해. 300km, 400km 떠지는 건 못해. 그러다 보니까 휴전선 상공에서 비행기가 못 돌아다니면 걔네들은 눈먹은 아무것도 못 보는 봉사가 돼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반면에 대전에 떠서도 주석궁을 감시할 수 있고 제주도에서도 북한의 하늘에 뭐가 날아다니는지 손바닥처럼 볼 수 있기 때문에 근처 안 나와다녀도 돼요.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90년대 후반에 그 미군 정찰 헬기가 강제로 착륙하게 된 사건 이후로는 한국은 근거리 정찰 자체를 거의 안 했어요. 지금까지.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북한 근거리 정찰 능력, 북한의 실질적인 모든 정찰 능력을 상실시키면서 우리의 정찰 능력 모두 다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그거를 그냥 우리 손으로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쟁 상태입니다. 지금. 잘 보세요. 긴장감이 없던 곳에 윤석열 들어서기 전부터 선제 타격 이야기를 했었고요. 지금 대북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까지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게 북한의 군대가 전방적으로 계속 전진 배치가 되고 정찰 비행기를 띄우고 그리고 저쪽에서는 미사일 쏴버리고 이 상황 되면 사실상의 전쟁 상태에 돌입한 거예요. 이런 미친놈은 탄핵이 답이라고 보는 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찍들 모자란 것들아. 진짜 화가 나서 그래.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가 전쟁에 이기려고 오겠어? 평화를 유지하려고 오겠어? 전쟁 나면 당신들 새끼들이 가장 먼저 죽어. 이런 짓을 이걸 지지하는 놈이 정상적인 거야? 북한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6.25 일으킨 것도 맞고 나쁜 놈인 건 맞지만 언제까지 70년 80년 전에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일본은 용서해주던 당신들이 북한 용서 못하겠다고 그래서 북한 가서 때려잡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만용을 버리라고. 전쟁이 나는 순간 대한민국 세계 경제 10위의 위치는 다 무너져. 그러면 최소한 윤석열한테 이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당신들이 정상적인 거고 말하지 못하면 당신들은 정신병자인 거야. 전쟁 나는 순간 대한민국 사회에서 안전한 사람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선거에 이용해 먹자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 정말 이 새끼는 탄핵시켜야 된다. 지금 댓글창에도 올라오는데 파주 사시는 분들 헬기 소리 시시때때로 지금 날아다니고 있어서 무섭다고. 이게 인근 지역의 주민들의 피해를 지금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전방에 있는 사병들 지금 다 전투복 입고 생활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방에 군대 아이를 보낸 그 부모님들은 또 얼마나 지금 무섭겠습니까? 네. 자 봐봐요.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가 대통령이란 놈은 군대 안 가려고 부동시 의혹이 있어. 어쩔 때는 시력 차이가 엄청 크고 어떤 때는 시력 차이가 없는 상태. 그리고
군서열 1, 2, 3위. 군서열 1위가 누군지 알아요? 부동시예요. 그래서 국가 원수라고 부르는 거야. 군서열 1위가 군대 안 갔다 온 부동시야. 군서열 2위가 누군지 알아요? 붕짜자 붕짜야. 국방부 장관. 군서열 3위가 합참의장이야. 최근에 청문회했던. 이런 애들이 북한에 미사일 쏠 때 주식하고 골프한 새끼들이야. 신원식, 김병수. 지금도 그런 계속 이런 이야기 하면서도 참 우픈데 국지전 일어나면 정말 방산주 뭐 사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무서운 거 아닙니까? 네. 안팎으로 그 연말이 되면은 사실 한여름보다 추위가 더 심해졌을 때 사람들이 옷을 껴입고 집회에 더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연말에 특검이라던가 지금 지지율이 반등될 수 있는 시점도 없기 때문에 이게 집회가 더 커질 것, 그리고 지지율이 안 나올 거를 예상을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 안팎으로 빨갱이 몰이를 하겠다. 꼭 국지전이 북한하고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안에서도 국민들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지랄하는 게 그 김명수 같은 그 정말 쓰레기. 아니 학교로 안 나갔는데 박사학위를 받아 국민대에서. 그래서 오죽하면 김명수한테 KK라인이냐고 불렀잖아요. 네. 근데 김명수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국회에서 안 해주니까 요청을 합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안보 공백이래요. 차라리 없는 게 낫지.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 날 골프 치러 다니고 주식하는 애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국방을 합니까? 참. 지금 현재 또 안보 공백 아닙니까? 이렇게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이 사이에 지금 윤석열 어디 있습니까? 뭐 이 상황에 엑스포 유치가 중요해요? 거기 가서 엑스포 유치하겠다고 또 막 쏘고 다니고 있고, 또 합참의장은 비어 있고, 합참의장은 어차피 미사일이 쏘아 올려줘도 골프 쳤던 사람인데 어떤 안보 공백이 있습니까, 진짜? 아니 보이스카우트 못하는 애들한테 무슨 전쟁을 합니까?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보이스카웃이 그 군대에서 유리한 거예요. 스카우트라는 뜻이 정찰부대라는 뜻이잖아요. 그것도 못하는 애들이에요. 그거 몇 명도 모아가지고 야영 못 시키는 애들이 우리나라 60만 대군을 통솔해서 뭘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럴 때마다 참 다행이다 싶은 게 그거예요. 전시작전 통제권 못 가져온 게 정말 다행이다. 그게 문재인 정부 때 저런 의혹이 있었어요?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이 부동시 무슨 주식거래 골프 이런 의혹이 있었냐고요. 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는 놈들이 앉아가지고 선거용으로 북한과 대립 구도를 만드는 거. 그래서 보수층 뭉치게 하려고 하는 뻔한 의도. 국방장관이란 놈 저번에 청문회 할 때 보니까 야당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 하더만. 붕짜다 붕짜 할 때 영상 틀어주면서 그때 술 드셨어요. 한번 해볼까요? 부끄럽게? 자, 기분 좋게 저랑 춤추면서 합시다. 안 내려오면 쳐들어간다. 붕짜자 붕짜. 아이고 부끄럽다 진짜. 아이고 부끄럽다. 아니 엑스포 유치한다고 백날 프랑스 영국 가면 뭐합니까? 진짜 그거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한 방에 상황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자,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이제. 지금 그런 데면 저쪽 전방쪽 파주 쪽 이런 데는 막 비행기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불안해 죽겠다는 거예요. 탄핵시켜야 됩니다. 아니 어떤 대통령도 전쟁하겠다고 덤비는 놈은 무조건 탄핵시켜야 돼요. 평화 유지해서 국민들 한 명도 다치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찾아보니까 김태효도 5급 전시 근로역이었네요. 예.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제로 빨리 가겠습니다.